지금부터 KCP P4100Q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은요, 기능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카드 결제는 기본이죠. 카드 결제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보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또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캐너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캐너에 불이 들어왔죠? 바로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과 바코드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도 모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단말기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소비자 소득공제와 사업자 지출증빙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또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그에 앞서서 이쪽 측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 구멍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카드를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게 되면 금액을 입력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는요, 삼성페이는 그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가져다 대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면 삼성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투입할 때는 이 ISGB 위로 가게 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부분 있죠? 넣어주시면 이렇게 금액을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회원용을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선택사항이 있죠? 자, 고객용, 이제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되겠죠.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 출력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뜯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장은 이렇게 고객용이라고 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이렇게 가맹점용 이렇게 쓰여 있죠.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증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네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제끼면, 자, 그 다음에 제낀 다음에 이것을 잡고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교체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릴게요. 영수증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막대기가 들어있죠. 플라스틱입니다. 나중에 이 용지가 다 떨어지면 플라스틱을 버리고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닫을 때는 그냥 닫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닫으면 안 되고요. 자, 이것을 용지를 밖으로 빼십시오. 그리고 닫아주면 됩니다. 닫을 때는 이 가장자리를 닫게 되면, 여기를 닫게 되면 여기가 또 안 닫히고요. 여기를 닫게 되면 또 여기 이 부분이 안 닫힙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있죠. KCP P4100Q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용지를 보면요. 자, 이쪽은 백지죠.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뭐 할부 계약에 대한 뭐 글씨 같아요. 자, 글씨는 뒷부분으로 가게 하면 되겠고요. 백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뜯어 주십시오. 밑으로 이렇게 제끼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뜯어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제낀 다음에 밑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뜯어지죠. 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영수증을 자, 뺀 다음에 닫아 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위로 뜯지는 말아 주십시오. 위로 뜯는 건 아닙니다. 위로 뜯지 마시고요. 밑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또는 밑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 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결제를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5만 원 이상 결제 금액을 결제할 때는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럼 고객님이 답변을 할 겁니다. 가령 3개월 내주십시오. 또는 뭐 일시불로 해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일단 한번 5만 원 이상을 결제를 해볼게요. 그렇게 5만 원 이상의 결제 금액을 결제할 때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화면 있죠. 이 부분에다가 고객님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카드를 넣어주신 다음에 자, 금액을 한번 56,300원을 해볼게요. 자, 금액 입력했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고객님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일시불로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일시불을 원하시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뭐 나머지 손대지 마세요. 일시불을 원하시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라.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4개월은 4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일시불은 어떠한 버튼도 손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 눌러라. 어떤 분은 일자를 누르는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십시오. 자, 서명을 하라고 하죠. 서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여쭤보면 되겠죠.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1번. 자, 영수증이 출력이 되죠. 자, 밑으로 뜯습니다. 자, 이렇게 뜯었죠. 자, 고객용권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용권 제가 출력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맹점용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두 개의 영수증을 한번 결제를 해봤습니다. 둘 다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또 취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3번이 취소 버튼이에요. 3번 취소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 거래 취소라는 멘트가 있죠. 여기를, 이게 터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신용거래 취소죠. 2번이 현금거래 취소, 3번이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자,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자, 현금거래 취소는 뭘까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현금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일단 두 개 2,300원짜리 하고요. 그리고 56,300원짜리 두 개의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죠. 둘 다 취소를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다시 눌러주시고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한 게 바로 56,300원짜리입니다. 자,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거래 취소죠. 3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56,300원짜리가 떴죠. 승인번호가 또 옆에 나와 있고 밑에 나와 있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자, 카드를 넣어주세요. 넣어달라고 합니다. 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넣어주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서명을 해야 되겠죠. 5만 원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회원용을 출력, 미출력. 회원용 영수증을 미출력 해볼게요. 1번.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가맹점용은 한 장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뜯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당겨주시고. 자, 취소가 됐죠. 가맹점용. 자, 그 다음에 2,300원짜리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직전 거래는 취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거래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전 거래는 아니죠. 그러면 그 마지막 신용카드 거래가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카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줘 볼게요. 카드를. 자, 카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은 2,300원 맞죠? 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자, 원거래 매출일자.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언제 거래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거래를 했으면 여기 정정 버튼 있죠. 노란색 있죠. 노란색을 눌러서 어제 날짜로 바꿔주는 게 맞죠. 자, 오늘이 15일이니까 그 다음에 입력. 승인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승인번호가 여기 있죠. 승인번호.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번호예요. 취소할 때 승인번호를 입력을 해서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2,300원이 됐고요.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붙게 되죠. 네, 지금까지 카드를 결제를 해보고요. 또 카드를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한번 발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영수증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을요. 자, 현금 영수증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요, 카드로 결제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런 카드로 결제하신 분이 아니고요.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해주면 되는데요. 자, 현금 영수증 한번 눌러볼게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해주면 되겠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한번 발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취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의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자동차 엔진오일을 바꾸면서 비용은 15만 원이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고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뱅킹을 해드렸는데 그 여직원분이 저에게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 해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했고요. 자, 그 여직원분이 또 물어봅니다. 저에게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여쭤보길래 저는 당연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눌러볼게요. 자, 이때 사업자니까 사업자 번호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 고객의. 자,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금액을 이렇게 12만원 해볼게요. 그리고 입력.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됐습니다. 자, 12만원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됐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있죠. 410-25-31208 작게 나왔네요.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출증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자,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고 3번. 그 다음에 직전거래, 현금거래, 신용거래가 있죠. 2번이겠죠. 신용거래 취소니까.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제가 발행을 했나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을 했나요? 2번이죠. 자, 지출증빙 취소로 해야 됩니다. 1번. 자, 이때 번호를 입력해야 되겠죠? 제 거 사업자 번호.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주면 됩니다. 역순으로 하는 거죠. 금액은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이었죠. 자, 원거래 매출일자 개념 아시겠죠? 언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했으면 여기 정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되고요.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오늘이 15일이니까요. 입력.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가 나와 있죠. 16165-3841 16165-3841입니다. 이렇게 승인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 취소가 맞죠? 1번. 이렇게 하면 거래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지금 취소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인데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했기 때문에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QR코드 또는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어서 결제하는 방식이 있죠. 뭐 그걸 간편결제라고 하는데요.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네이버페이 한번 결제해 볼까요? 네이버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 네이버페이를 한번 결제를 해 볼게요. 자, 네이버페이는 QR 결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페이는 QR코드 결제 방식이죠. 자, 이 QR코드를 자, 보여드릴게요. 이 스캐너 있죠. 스캐너를 이 QR코드에 이렇게 가져다 대면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QR코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여기 신용거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이때 불이 들어왔죠. 이때 대볼게요. 이렇게. 자, 한번 카메라를 멀리 좀 하고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금액 누르라고 떴죠. 자, 보세요. 2,580원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용거래, 신용승인. 자, 이렇게 대볼게요. 금액은 이렇게 출력. 자, 결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2,580원이 네이버페이가 결제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취소를 해봐야 되겠죠. 취소는 여기 거래 취소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거래 취소가 있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직전 거래입니다. 자, 나와 있죠. 이걸 다시 바코드를 가져다 대면 결제 취소가 됩니다. 네이버페이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QR코드를 생성을 활성화를 한번 시켜야 되겠죠. 자, 활성화가 됐죠? 보시면 됐죠? 자, 가져다 댑니다. 여기 이렇게. 자, 출력하면 되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출력. 그러면 네이버페이 QR코드 결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모두 결제를 취소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삼성페이 결제는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 밑부분이죠. 뒷부분에다가 그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 가져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